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예요. 속담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유래,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릴게요. 속담을 많이 알면 사고력, 그리고 사회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대요. 일반 상식이 늘어나면 교양을 키우는데 안성맞춤이죠. 무엇보다 국어는 물론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어휘력이 매우 풍부해지는 속담. 적재적소에 알맞은 속담을 척척 사용하면 구구절절 자신의 의견이나 기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속담 한마디로 상대방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속담, 배움과 노력의 가치, 욕심과 어리석음에 관한 속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속담, 세상의 이치나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 관한 속담 등 선생님이 여러 가지 들려드릴게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내가 먼저 남에게 좋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내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친절한 말에서 싹트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은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 말이 고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도 같은 뜻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 사온다도 같은 뜻. 기억하세요? 영국의 시인 허버트는 다정한 말은 시원한 물보다도 목마름을 죽여준다 라고 했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들어본 적 있죠? 아무리 비밀스럽게 하는 말도 결국은 새어나가서 남의 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든 말조심을 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죠. 비슷한 속담으로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외국 속담 한번 볼까요? 벽에는 귀가 있고 미닫이 문에는 눈이 있다. 역사 속에서 찾은 속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신라 제48대 임금인 경문왕은 왕위에 오른 뒤 갑자기 귀가 길어져서 마치 나귀의 귀처럼 보였대요. 귀는 계속 자라서 경문왕은 복두, 아치들이 쓰던 모자를 써야 했죠. 그리고 복두장이에게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대요. 복두장이는 평생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가 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대나무 숲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뒤로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 일화는 상극유사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비록 사람이 아닌 대나무라도 소문을 퍼뜨릴 수 있으니 말조심을 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남의 잘못을 여기저기 마구 퍼뜨리거나 홍보는 일은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쉽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기보다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는 교훈을 담고 있죠. 비슷한 속담으로는 내 말은 남이 하고 남 말은 내가 한다가 있어요. 비슷한 외국 속담도 한번 볼까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놀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들어본 적 있죠?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는 체 하고 큰 소리 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실속 없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만 호기롭게 떠들어대는 경우가 많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도 같은 뜻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우리 맹사성의 일화 하나 들려줄게요. 평소 검소하기로 이름난 조선 전기의 명제상 맹사성이 한 객주에 들렀어요. 잘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맹사성의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업신 여기는 투로 말놀이를 제안했죠. 맹사성은 흔쾌히 수락했고 곧이어 문장이 공자와 당자로 끝나는 말놀이가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은 어디 가는 공? 서울 간당. 무슨 일로 가는 공? 벼슬 얻으러 간당. 내가 한 자리 만들어줄 공? 예끼됐당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지요. 얼마 뒤 맹사성이 조정에 나가 있는데 객지에서 허세를 부리던 젊은 선비가 들어왔어요. 맹사성이 목을 길게 빼며 물었지요. 어찌 왔는공? 그러자 젊은 선비가 깜짝 놀라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죽여주시당, 죽여주시당.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단한 척 뻐기고 자랑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비슷한 고사성어, 허장, 성세. 속은 비었는데 목소리만 크다는 뜻으로 실력도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비꼴 때 쓰는 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자신의 처지나 분수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장단에 춤춘다.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식칼을 찬다. 또 같은 뜻을 가진 속담이죠. 비슷한 고사성어, 부화내동. 붙을부, 응활화, 우레뢰, 같이할 동. 천둥 소리에 맞춰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어떤 견해나 신념이 없이 남의 의견을 조차 행동한다는 것을 말할 때 부화내동이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외국 속담으로는 양 한 마리가 댐으로 가니 모두 따라간다 라는 속담도 있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게 이로울 때만 이용하고 이롭지 않을 때는 매몰차게 버린다는 뜻이죠. 상황의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져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비슷한 속담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일화 한번 볼게요. 고종이 조선의 제26대 임금이 되자 한 남자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대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정권에서 물러나자 팔을 싹 끊었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자 또다시 슬금슬금 찾아오기 시작했죠. 흥선대원군은 남자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호통쳤어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낱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이익을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흥선대원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거늘
노여워할 것도 없지 하고는 남자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장사꾼이 이 속을 먼저 따지는 것을 나무랄 순 없지만 어쩐지 마음이 씁쓸해지는 이야기죠. 비슷한 고사성어로 토사구팽, 도끼토, 죽을 싸, 개구, 삶을 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삶아 먹힌다는 뜻. 토사구팽. 기억하세요.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어떤 뜻일까요? 떡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떡과 함께 먹을 김칫국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김칫국이란 동치미나 나박김치 같은 국물이 있는 김치를 말하죠. 상대방은 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미리 넘겨짚어 바라거나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여기고 설레발을 칠 때 쓰는 말이에요. 비슷한 속담, 알이 부화되기 전에 닭을 세지 마라. 효령대군의 일화 한번 볼까요? 양녕대군은 조선의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첫째 아들로 일찍이 세자에 책봉됐어요. 하지만 아버지 태종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셋째 충녕대군, 누군지 알죠? 바로 세종.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세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려고 일부러 회개한 짓을 하며 아버지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일삼았어요. 그러자 둘째인 효령대군이 당연히 자신이 세자에 책봉되는 줄 알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죠. 이를 지켜보던 양녕대군은 효령대군을 불러 따끔하게 말했어요. 김칫국 마시지 마라. 정령 충령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 효령대군은 그제야 양녕대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절에 들어가 불교에 심취해 살았죠. 그러나 세종과 우애가 깊어 한 번 만나면 밤이 깊도록 나란 일에 대해 의논했다고 합니다. 효령대군의 일화.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릴 때 생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인 버릇을 고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어려서부터 좋은 생활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도 같은 뜻의 속담이죠. 비슷한 격언, 버릇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볍지만 머지않아 밧줄처럼 튼튼해진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와 송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옛날 어느 산골에 형제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형제는 송아지를 앞세워 밭을 갈았는데 형은 앞에서 고삐를 잡고 동생은 뒤에서 보습을 잡았죠. 그런데 동생은 형님이 고삐를 잡고 있어서 차마 이랴 이랴 하고 소리를 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송아지에게 존댓말을 썼죠. 형님 이리 가이소. 형님 저리 가이소. 며칠 뒤 동생이 혼자서 밭을 가는데 아무리 송아지를 때리며 이랴 하고 외쳐도 송아지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형님 이리 가이소 하니까 그제야 송아지가 움직였죠. 그 뒤로 동생은 송아지가 어른소가 되어도 평생 형님 이리 가이소, 형님 저리 가이소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습은 쟁기 같은 농기구의 끝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조각으로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킬 때 쓰는 도구입니다.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 일이 아주 급하거나 아쉬울 때는 매달리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시침이 떼며 모른 체 한다는 뜻이죠. 마음이 변덕스럽게 자주 바뀐다는 뜻도 있어요. 비슷한 속담으로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찜 내라 한다. 족제비 잡으니까 꼬리를 달란다가 있죠. 비슷한 고사성어로 조변 석계, 아침조, 변할변, 저녁석, 고칠게.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또다시 고친다는 뜻. 변경스러운 성격이나 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주 바꿀 때 이 말을 써요. 조변석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믿는다. 어떤 뜻일까요? 매주는 콩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말을 믿지 않다니 이상하죠? 거짓말을 자주 하면 참말을 해도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 속담으로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믿는다가 있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는다는 뜻으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에게 쉽게 속는 경우를 가리키죠.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맞아요. 비슷한 명언으로 교묘한 언변과 풍부한 표정에는 진실성이 매우 드물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가 한 말입니다. 교묘한 언변과 풍부한 표정에는 진실성이 매우 드물다. 공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안 믿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은 고사하고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첫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결코 닿을 수 없겠죠. 즉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처음 시작은 누구나 하기 싫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생겼을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도 같은 뜻의 속담이죠. 에드먼드 힐러리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속담.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디며 한 발 한 발 꾸준히 걸었더니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발밑을 보며 한 걸음씩 걸었을 뿐입니다. 사실 힐러리는 어려서부터 몸집이 작고 성격도 소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싱을 배우고 낮은 산을 꾸준히 오르며 오랫동안 훈련했어요.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탐험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이게 있네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리김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 숙제가 엄청 많다고 이거 언제 다 하냐고 이렇게 불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조금 하다 보면 다 맞아요. 한 거예요. 자, 시작이 중요하다는 속담이었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지금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는 뜻이에요. 어렵고 고된 일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희망을 주는 말이죠. 비슷한 속담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랑이랑 될 날이 있다가 있어요. 고랑도 이랑달 날이 있다. 무슨 얘기냐고요? 고랑이랑 찾아보세요. 도종의 일화 한번 볼게요. 옛날 중국 원나라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대요. 소녀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 대신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소녀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또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비싸서 구하기 어려운 붓과 종이 대신 수추로 나뭇잎 위에 글을 쓰며 꾸준히 글쓰기를 연습했어요. 그 결과 소녀는 자라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철경록을 30권이나 썼어요. 이 소년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위대한 문학가로 평가받는 도종의예요. 도종의의 이 일화에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의 고사성어, 고진, 감래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도 농사 짓는 대신 공부가 쉽다고 하니 어때요? 네,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언가 이루는 날이 있을 겁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여러분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굳은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도 같은 뜻의 속담입니다. 비슷한 고사성어 난상가란, 알란, 윗상, 더할까, 알란. 달걀 위에 달걀을 올린다는 뜻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 난상가란. 지성이 감천이 한번 볼까요? 옛날에 장님 감천이와 안전뱅이 지성이가 살았어요. 둘은 서로에게 눈과 다리가 되어주기로 했고 감천이가 지성이를 업고 다니며 밥을 구걸해 먹고 살았죠. 어느 날 지성이와 감천이는 옹달샘에서 큰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사이좋게 나눌 수 없는 금덩이는 두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금덩이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금덩이가 아니라 큰 구렁이로 보였어요. 행인은 화가 나서 금덩이를 둘로 잘라버렸죠. 지성이와 감천이는 두동강이 난 금덩이도 욕심내지 않고 절에 바쳤어요. 스님은 둘을 위해 10년 동안 지성이, 감천이 이름을 외우며 매일 기도를 올렸죠. 그 결과 지성이는 허리를 펴고 일어났고 감천이는 눈을 뜨게 되었대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열심히 산 두 사람에게 하늘도 감동해 복을 내려준 거랍니다. 지성이면 감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평소에 부지런히 배우고 꾸준히 단련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속담으로 돌적이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새도 없다가 있어요. 비슷한 외국 속담으로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속담은 외국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대요.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직업을 자주 바꾸면 좋지 않으니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비슷한 속담 기억하세요. 티끌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죠? 비슷한 속담으로 먼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낙숫물이 대돌 뚫는다. 실도랑 모여 대동강 된다가 있어요. 비슷한 속담으로 한 푼을 아끼면 한 푼을 번 것이다 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네요. 장괴에 대한 일화, 역사 속에서 찾은 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중국 북송시대의 관리이자 문학가인 장괴가 숭양지방의 현령을 지낼 때였대요.
어느 날 장계에는 한 관원이 관아창고에서 급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래도 수상해 조사해보니 엽전 한 입을 훔쳐 두건 속에 숨기고 있었죠. 장계에는 즉시 곤장을 치라고 벌을 내렸어요. 그러자 관원이 오히려 발끈하며 따져 물었대요. 그까짓 엽전 한 입 훔쳤다고 곤장을 치라뇨? 그게 그리 큰 죄입니까? 저를 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이진 못할 것입니다. 장계에는 돈을 훔쳐놓고 오히려 펄펄 뛰는 관원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호통을 치고 관원을 참수형에 처했대요. 뒷글모와 태산이라는 말을 모르느냐? 하루에 한 입이면 천일이면 천입이다. 노끈에 쓸련 나무가 잘려나가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는 법이다. 뒷글모와 태산 이야기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도 계속 권하거나 유혹하면 결국 마음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꾸준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비슷한 속담으로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가 있고, 반대 속담으로는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자, 토머스 에디슨 일화 한번 볼까요?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자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5,000번 이상 실험을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견뎠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소. 그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수많은 과정 중 하나였을 뿐이요. 이처럼 에디슨은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발명 특허만 1093개에 달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답니다. 비슷한 명언으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속담이 있네요. 명언이에요.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속담으로 바로 보이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기억하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귀한 옷구슬이라도 실에 꿰어야 목걸이가 되겠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모있게 만들거나 완전히 끝을 맺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뛰어난 재능도 꾸준히 갈고 닦아 놓아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법이고요. 비슷한 속담으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가 있어요. 비슷한 속담, 외국 속담 한번 또 볼까요?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가 풀숲에 있는 2마리 새보다 가치가 있다. 비슷하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풀숲에 있는 2마리 새보다 가치가 있다. 결국은 내 가까이에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찾은 속담 한번 또 들려줄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여자가 살았대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귀찮아 굶기 일쑤였죠. 하루는 이웃집 여자가 찾아와 얼굴이 왜 그리 되었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며칠을 굶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대요. 이웃집 여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집에 조가 많이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 밥을 지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게으른 여자가 시큰둥하게 조의 껍질은 다 깠냐고 물었죠. 이웃집 여자가 의아해하며 껍질은 직접 까야 한다고 하자
게으른 여자가 코웃음을 쳤대요. 아, 됐어요. 껍질을 까지 않은 조는 우리 집에도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러자 이웃집 여자가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대요. 구슬이 서말이면 뭐하나, 깨어야 보배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80노인도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어리고 수준이 낮은 사람의 말이라도 배울 것이 있을 수 있으니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어분 자식에게 배운다도 같은 속담입니다. 비슷한 명언으로 3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것도 비슷한 명언이 있네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벼는 이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리면 무거워서 고개를 푹 숙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실력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훌륭할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비슷한 속담으로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가 있어요. 비슷한 격언,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번쩍거리지 않는다. 중용록에 나와 있는 격언입니다. 여러분들 한석봉의 일화 한번 이야기 들려줄까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한석봉 일화를 생각해 보세요. 한석봉은 어린 시절 집을 떠나 개성의 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어요. 석봉의 어머니는 떡을 팔아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고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석봉은 어머니가 너무 그리운 데다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여겨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어머니는 불을 끈 뒤 각자 떡을 썰고 글을 써 그 솜씨를 비교해보자고 했어요. 석봉은 자신있게 붓글씨를 썼으나 막상 불을 켜보니 글씨가 삐뚤빼뚤 엉망이었죠. 반면 어머니의 떡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크기와 두께가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석봉을 엄하게 타일렀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자만하지 말고 글씨 공부를 더하고 오너라. 이 일로 크게 깨달은 한석봉은 그 뒤로 7년간 글쓰기에 더욱 매진했고 그 결과 훗날 조선의 명필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를 알려주면 스스로 열을 깨우친다는 뜻으로 아주 총명하고 영특한 사람을 가리켜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같은 뜻이죠. 비슷한 고사성어 일엽지추, 한일, 일엽, 알지, 가을추. 낙엽 하나를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는 뜻. 사소한 현상이나 사건을 보고 앞날을 미리 짐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엽지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지금까지 국어가 잡히는 초등어휘 날마다 속담을 들려줬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 이야기 2편 2차에 들려줄게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 속담 천천히 들으면서 잠을 청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정해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